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영 로얄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다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오케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그쵸? 자, 코로나가 낳은 애터미는 정말 희한한 회사입니다. 그쵸? 다른 회사는 막 힘들어서 참 말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사업체들이 많은데 애터미만큼은 정말 사업자는 물론 회사도 참 승승장구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또 각자의 위치에서 또 운전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막 제품 대행 하시나 봐요. 뭐 평택 열정 김은아 사장님 방에는 막 화장을 막 하고 계시고 예, 뭐 사업도 하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아주 묘한 일들이 벌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일찍 들어와서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는 모습을 좀 보고 있었어요. 예, 저희도 이제 줌 미팅을 워낙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2월, 3월 정도는 다들 정신 못 차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다가 다행히도 회사가 또 멋진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서 우리들에게 자꾸 이제 좋은 정보들이나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바람에 참 저희가 또 애터미 덕에 그쵸? 우리 애터미 임직원분들이나 우리 애터미를 또 만드신 박한글 회장님 덕에 또 멋진 이렇게 온라인 사업체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희한한 회사인 거예요. 그쵸? 세상에 이렇게 소비자들과 사업자들에게 많은 힘을 주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그쵸? 많은 CEO들도 있을 텐데 우리 박한길 회장님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죠?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아마 우리가 죽는 날까지 최고의 회사로 남아있지 않을까. 100년 이상 되는 최고의 역사가 남는 멋진 회사가 될 것 같은데 그 회사에서 우리가 또 멋진 사업체를 등에 이고 현장에서 또 프라이드를 갖고 외칠 수 있다는 게 또 우리들에게 최고의 기회고 네, 최고의 성공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시죠? 그쵸? 현장에서 이제 SNS를 보다 보면 특히 또 젊으신 분들은 정말 많은 방법으로 애터미를 홍보하고 있고 애터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회장님이 이미 10여 년 전에 막 신세대들에게는 기대하지 않는다. 애터미는 조만간 정말 젊은 세대들이 와서 일단 신세대 분들을 성공시켜 놓고 그리고 아마 애터미 허리에 주역이 돼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젊은이들이 나타날 거라고 10여 년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세미나 장소에서 회장님의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은 또 장본인이기도 하고 정말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10여 년 된 회사가 정말 이렇게 단단하게 가게 될 거라고는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정말 눈으로 또 확인을 하니까 정말 이제 우리 애터미는 꿈이 아니라 정말 현실을 미리 받아들이고 진행해 나가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공감하시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 신정임 총장님 산하에 멋지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힘을 낼 수 있다면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우리 총장님이 또 직접 또 스케줄 잡으시는 바람에 또 저는 젊은 사람이니까 또 흔쾌히 뭐 그죠? 직접 가는 것도 하는데 뭐 온라인에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걸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죠? 애터미에서 이렇게 많은 걸 쥐고 있는데 이렇게 또 형제 라인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더 큰 성공을 한다고 어느 최고의 리더분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재심합력으로 나아가면 더 멋진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흔쾌히 또 반가운 마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 또 반가반가 센터 출신이신 분들은 저를 또 보신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그쵸? 뭐 세미나장에서도 뵀을 거고 그립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센터 안에서 뜨거운 열기로 우리가 또 서로 눈 마주치며 악수하며 허그하며 했던 그 시절이 있지만 그때의 그 느낌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애터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몸으로 행동한 사람들은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을 이미 내 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열정과 똑같은 흥분을
만들 수 있는 게 참 최고의 매력인 애터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아마 직접 저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제 소개 좀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젊은 사람이 애터미를 만나서 어떻게 했길래 또 이렇게 애터미에서 최고의 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올해도 얼마 안 남았죠. 2020년이. 저는 딱 꽉 찬 40살이에요. 애터미를 시작한 건 만 8년 전 32살에 애터미를 만났고요. 그때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남편은 부동산 일을 직접 이제 가게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동산 일을 했던 이유는 저희 남편은 직장 생활로는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미리 본인이 준비를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현장에서 많은 걸 익히고 그렇게 지내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하면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희한하게 세상은 있는 자만의 삶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지 없는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려면 할수록 뭔가 거리가 멀어지는 빚을 없애려고 했던 사업인데 빚이 점점 생기는 정말 요상한 일들도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가 결국에는 어, 늘어지고 늘어지다가 부동산을 하다가 망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오갈 데도 없고 정말 방 하나 얻을 돈도 없어서 저희 친정집에 잠깐 들어가 살게 됐었거든요. 한 3개월 정도 부모님 집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 아이를 막 낳고 그렇게 기르고 하는 그 타이밍이었는데 희한하게 지나고 보니까 참 그렇게도 살았네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뭘 잘못한 건지 내가 지금 뭐 못 살고 있는 건지조차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삶이라고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30대 초반에 부부가 열심히 살려다 보니까 뭐 안 될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친정집에 들어가 있는 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가 봐요. 참 철이 없던 시절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새벽녘에 부모님이 이제 대화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제 친정 아버지가 친정 엄마한테 쟤네들 언제까지 이 집에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건지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아무 걱정 없이 그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새벽녘에 들린 그 대화의 목소리가 저를 참 가슴이 먹먹하게 만들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얼른 정신을 차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자는 남편 흔들어 깨우면서 여보, 빨리 일어나라고. 내가 지하방도 좋고 난 옥탑방도 좋으니까 우리 세 식구 나갈 방 한 칸 얻어서 빨리 우리의 자리를 마련을 하자. 그러니까 막 제가 이제 그때는 좀 흥분이 됐었겠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뭐 어떤 누구보다 가장이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딱히 방법안이 없으니까 이렇다 할 얘기를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와이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본인도 고민을 하고 어떻게든 내가 빨리 돈을 좀 마련해서 나가자고. 그렇게 이제 몇 달 안 돼서 또 남편이 또 열심히 현장을 뛰고 남의 밑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하니까 알뜰하게 하니까 그래도 월세방 하나 얻을 돈은 생겼겠죠. 그래서 월세방 하나 얻고 이제 또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정말 작은 사무실 하나를 열게 됐어요. 이제 그 사이에 저희는 이제 친정집이 가깝다 보니까 오며 가며 이제 밥 얻어 먹을 때 찾아가고 또 뭐 이렇게 떨어질 때 찾아가서 이제 시집간 딸은 예쁜 도둑이라 그러죠. 훔쳐가는 건데 예쁜 거죠. 그러니까 친정 엄마도 그냥 아시니까 뭐 오며 가며 하면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훔쳐갔던 제품들이 애터미 제품들이 있었어요. 이제 엄마가 쓰는 화장품은 좋은 거니까 가져가야지. 엄마가 먹는 건 좋은 거니까 가져가야지.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애터미 제품을 저는 쓰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이제 오며 가면 이제 장모님이랑 좀 이렇게 코드가 잘 맞아서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해모임 이야기도 하시고 뭐 애터미 회사도 뭐 잘은 모르는 것 같은데 자꾸 뭔가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막 유도는 있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관심이 좀 없었는데 과거에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던 남편은 뭔가 이제 느낌에 어머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분명 다단계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장모님한테 이거 먹지도 말아라, 쓰지도 말아라. 혹시 누가 오면 세미나 가자고 할 텐데 세미나도 가시지 말아라. 어머님이 그렇게 극찬하는 해모힘이 뭐 어머님 입으로는 싸다고 하지만 이게 진짜 원가가 얼마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다단계 회사들이 다 그렇다. 다 좋다고 얘기하지 안 좋다고 얘기하는 회사가 어딨냐. 그러니까 뭐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파는 제품 다 좋다고 하지 안 좋다고 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친정엄마는 왜 얘기했을까요? 당신이 먹고 좋아졌으니까 얘기를 했던 건데 저희한테 팔려고 들었으면 판매를 하려고 하셨겠죠. 근데 그게 분명 아니었거든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본인이 이제 과거에 그 네트워크 경험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까지도 이제 그런 삶이 있었던 터라 혹시나 열심히 살고 있는 장모님이 열심히 읽은 것들을 잃을까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 아닌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애터미 소비자분들이나 애터미에서 수년 동안 애용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제품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들은 당연히 뭐 안 쓰겠지만 한 번 쓴 사람들은 영원히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바보가 아닌 이상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우리 제품은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 엄마도 뭐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셨겠죠. 내가 좋아 내 돈으로 내가 사서 쓰는데 지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무슨 니네한테 사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품을 비싼 걸 갖다가 판매하는 것도 아닌데 듣고 보니 맞는 말인 거예요. 친정엄마가 저희들한테 뭐 사업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뭐 제품이 가만 보니까 비싸지도 않았었거든요. 정작 제가 이제 대돈 주고 사고 있는 제품이 더 비쌌지 애터미 제품은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너무 적극적으로 이제 장모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장모님은 또 귀뚱으로도 안 듣고 그 제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랬어요.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어디다 대고 장모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우리 엄마가 내 돈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가 먹고 쓰고 하는데 저는 이제 순수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래도 조금 네트워크 경험이 있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한 저희 남편은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다단계에 다자도 모르는 모녀가 이러다가는 다단계에 빠질 것 같으니까 뭘 했다고 빠져요 빠지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제품만 열심히 썼던 것 뿐인데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마 우리 주변에도 이제 잠깐의 경험 때문이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극적으로 막 애터미를 써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그거는 아마 분명 몰라서 그런 거지 알면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절대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다. 그래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고 안 써봐서 그러는 거지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계속 너한테 올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장에 가서 들이대면 분명히 되는 게 애터미일 겁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참 실수를 하나 한 거예요. 그냥 말리다가 안 되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혼자 물어 세미나장을 혼자 간 거예요. 그래서 혼자 원데이 세미나 장소를 가서 회장님 강의를 들었겠죠. 근데 저는 그때 저희 남편이 세미나를 간지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한 몇 달 지났을까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제 저녁 한 끼 먹자고 하면서 술을 한 잔 이제 오며 가며 먹고 있는데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때 자기가 애터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친정엄마가 애터미를 한다라는 개념도 없었고 뭐 제품 뭐 솔직히 관심 없었어요. 써보니까 좋아서 그냥 저도 갖다 쓴 거지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남편이 뭐 또 뭘 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에 하시라고 그랬죠. 뭐 남편이 돈 잘 벌어오면 좋으니까. 그때 남편이 바로 하는 말이 엄청 신이 나가지고 그럴 줄 알고 내가 오늘 우리 하던 부동산 싹 정리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인수인계 한 달만 하면 되고 자기는 이제 부동산 이제 안 하고 애터미를 성공해서 우리 와이프 멋지게 살게 해줄 거라고 막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다단계 애터미를 한다고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어렵사리 쫄딱 망해가지고 친정살이 하면서 겨우겨우 정말 눈치는 주지 않았지만 눈칫밥 먹어가며 우리가 나름 마련한 작은 가게지만 그 안에서 꿈을 꿨고 정말 우리가 이 안에서 열심히 살자라고 약속했던 그 우리의 공간을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공간인데
말 한마디 않고 그냥 홀딱 정리하고 왔다라는 그 말에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한 거죠.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됐다. 나는 너랑 살 이유가 없다. 뭐 이제 격에 다른 흥분으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냐면 먹으면 무조건 자야 돼. 세상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졸리면 자야 돼요. 저희 남편 자기 할 말 다 하고 방에 들어가 이제 자더라고요. 이때 저희 남편이 쓴 게 뭘까요? 회장님의 지마의 법칙을 쓴 거죠. 내 할 얘기는 다 끝났고 고민 걱정은 네가 해라 이거예요. 제 남편은 자러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날 하루 꼬박 잠을 못 자고 밤을 샜어요.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나. 내 남편이 이제 뭐 우리 먹고 살던 거 다 정리하고 정말 이제 내가 그지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내가 이제 이 어린 아들 데리고 이제 혼자 홀로 이제 나와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나쁜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아들을 바라보고 하루 밤새 이제 고민을 하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제가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여자 혼자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저도 참 그때는 찌질이 못난 아무 꿈도 없고 세상의 모든 걱정을 혼자 하고 살았던 정말 못난 엄마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났던 못났던 망하든 흥하든 이 남편한테 기대 살자라고 선택을 하고 이혼을 못하고 그냥 남편 등에 업혀가자. 솔직한 생각, 솔직한 이제 이야기거든요. 아마 이혼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어쩌면 그런 것도 있어. 내가 이 남자가 밉지만 헤어질 수 없는 이유가 그래도 이 남자가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니까. 아마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 믿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참 못난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남편이 또 이제 출근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나가는 그 뒤통수에 대고 제가 당신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이제 한 달만 인수인계하고 부동산은 끝날 거고 자기는 애터미 사무실로 출근을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첫 출근을 하면 당연히 저는 뭐예요? 다단계에 다자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한 달이 지나면 월급을 받을 거고 그럼 나한테 생활비를 줄 거고 당연한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달이 지나도 안 주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주고 안 주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저한테 진욱이 엄마 10,000원 있으면 나 좀 빌려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미쳤나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집에 있는 애기 엄마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희한해. 여자들이 무슨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인 줄 알아. 당연히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우리 어머님들 계실 것 같아. 10,000원 있냐 20,000원 있냐 그러는데 너무 막 이게 막 여기서 아시죠? 막 꿀떡꿀떡 막 뭐 올라오는 거야 막. 근데 아침나절에 남편 기를 죽이면 안 되는 건 제가 그런 기본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돈 10,000원 20,000원 주고 참 속도 없는 딸이죠. 제가 없으면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50,000원만 빌려줘라고 그렇게 지내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정말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제 남편한테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정말 착한 아들이고 멋진 남편이고 정말 최고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멋지게 살려고 하는 건 알지만 부자는 아무나 되고 성공은 아무나 하냐. 그냥 성실하고 착하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있는 자가 성공하고 능력 있는 자가 성공하는 거지 없는 사람은 그냥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아껴 쓰고 저축해서 버는 돈으로 아둥바둥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남편은 제가 이제 됐고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제 가만히 있더니 뭐 긴 말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대신에 네가 애터미 세미나만 한번 갔다 와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애터미의 운명이 되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세미나를 바로 가더라고요. 희한하죠. 그 애터미 세미나 저는 그 말 바로 돌아오는 세미나가 뭐였냐면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 세미나였어요.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러 갔는데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본 건 대학교 입학식 때 빼고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더 놀라웠던 건 너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죄다 뭐 젊어야 저희 뭐 친정엄마 또래 되시는 분들 많으셨고, 그리고 대부분 뭐 제가 봐도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세미나장에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뭔가 느낌이 별로다. 다단계가 이런 데구나. 그러니까 남편은 참 하다 별짓 다 한 거. 정말 아주 부정은 아니었지만 썩 그 기분 좋게 그 자리에 앉아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점심시간이 끝나고 세미나가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때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하는 바람에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속리산 세미나장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가보면 정말 좁죠. 지금 애터미가 만들어 놓은 그 시설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작은 곳인데, 그 안에 사람이 꽉 차서 겨울이었는데 정말 열기는 굉장했던 것 같아요. 막 후끈후끈해가지고 굉장히 조용하게 사람들이 세미나를 잘 듣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우리 회장님이 늘 애터미를 하는 목적이 복음과 함께 사업을 잘 진행해 나가시는 건데, 그때는 더 하셨어요. 애터미를 잠깐 곁에 두고 하나님을 막 무조건 자기는 복음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할 정도로 세미나를 시작했는데, 애터미 이야기는 안 하시고 자꾸 하나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이거 뭔가 사이비 종교를 빙자한 다단계 회사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회장이 입술 진짜 얇잖아요. 그쵸? 또 머리도 없으시잖아요. 모자 쓰셔서 모르시는 분들 있지만 약간 머리도 없고 눈도 쪽 찢어져가지고 누가 봐도 영락없이 사이비 종교를 빙자한 다단계 꾼인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이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렇게도 보여요. 저도 막 마음에 뭔가 이상해. 목소리도 얼마나 막 그래요. 쩌렁쩌렁 하시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신반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거의 한 반 정도는 그냥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고 한 중간 저녁 때쯤 우리 회장님이 이제 균형 잡힌 삶이라는 강의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0세부터 100세까지의 인생을 짧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30대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이제 이후 60대까지는 우리가 그 만들어 놓은 나의 모든 것들로 일을 해서 그 기반으로 60대 이후부터 우리가 노후를 맞이한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30대부터 60대까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의 많은 직업들이 이제 갈리죠. 내가 젊은 시절 어떻게 준비를 했고 무엇을 꿈꾸느냐에 따라 그 중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냐는 아마 본인이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환경으로 각자에 맞는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인 거죠. 제가 그 강의를 간만에 듣는데, 제가 그때 마침 30대 초반이었고 친정엄마가 이제 60을 준비하고 있는 나이셨어요. 근데 저의 노후라는 건 솔직히 좀 먼 얘기인 것 같았었고, 우리 부모님이 이제 노후를, 친정아버지는 이미 노후를 맞이한 나이셨고 친정엄마가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노후가 준비가 됐나? 나를 낳고 지금까지 근 40여 년을, 그때는 30여 년이겠죠. 30여 년을 정말 일만 하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버텨온 삶을 누구보다도 자식이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쉼없이 달려온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 행복은커녕 노후는커녕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봤어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노후는 오로지 보험. 당신이 죽고 나야 나오는 그 얼마 몇 푼 안 되는 보험금이 전부인 거죠. 자식한테 물려줄 뭐 재산은커녕 그때까지도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참 파도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밀려온다고 사업에 조금 약간 주춤했던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체가 들쑥날쑥하니까 결국 평타를 따져보면 말이 좋아 평범이지 그 돈을 버는 도구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딸은 또 엄마가 거울이라고, 친정엄마가 거울이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꾸 이제 배운다기보다는 자꾸 그게 본보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듣고 있는데, 아니 그 40여 년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평생 돈만 버는 우리 엄마의 노후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럼 나는 더하면 더하지 좋아질 일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30대에 저희 친정엄마가 그때부터 무슨 일을 했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장사도 해보셨고 남매 밑에 가서 일도 해보셨고 뭐 진짜 호떡 장사부터 해서 파출부도 하셨고 돈 좀 모아지니까 식당도 좀 하셨다가 그러다가 이제 친정아버지가 직장생활 하시니까 겨우겨우 그때 알뜰살뜰 모으니까 집 하나 마련하셨고 누군가 지인의 소개로 친정아버지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시면서 그 받은 퇴직금으로 충청부터 청주라는 곳으로 이사를 와서 가구점을 이제 오픈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운이 좀 맞았는지 돈을 잘 버셨던 거죠. 근데 그게 잘 될 때는 이제 나 혼자, 그러니까 많지 않으니까 잘 벌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그런 게 소문이 나고 거의 단지가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장사하면 잘 된다더라 하니까 더 많은 인프라가 몰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눠 먹는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살이를 보면 뭔가 남들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자가 되거나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고 그 똑같은 일을 집중하다 보면 보통 그 일은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 내가 엄청난 재력이 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그들과 또 나눠 먹는 사업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장사나 사업이라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는 사셨는데 제가 바라본 그 시절에 부모님의 노후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 내가 이제 32살인데 지금 내가 앞으로 30여 년을 뭔가 일을 해서 그 뭔가의 그 도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로 인해 내가 60을 맞이하는 삶이 어떠냐가 결론이 나는 거구나. 그러면 적어도 엄마가 했던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엄마가 해왔던 일들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장사도 아니고 엄마가 남의 밑에 뭐 직장 생활은 더욱이나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누구나 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건 누구나 욕구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현실에서 알아듣게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 판단으로 그냥 맞춰가는 삶을 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더 이상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내 삶이 변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단계에서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망해요? 없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어떻게 준비됐는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뭐 200만 원, 300만 원 투자하면 많게는 몇 천만 원권 투자하면 뭐 평생 돈이 얼마가 들어온다라는 말도 안 되는 도구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기대 심리였겠죠. 세상에 2, 300만 원 투자해서 몇 천만 원 투자해서 평생 먹고 살 게 있다면 그 세상 사람 다 했겠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 다 하고도 남았을 거고 아마 그 일들이 정말 잘 되고 있었을 건데 우리 이제 다단계를 접해보지 않았거나 뭐 이렇게 해봤다가 망하신 분들의 생각에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미 우리는 머릿속에 고정관념을 딱 잡고 살아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정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적어도 뭔가는 특별한 일을 해야 내가 엄마 나이 됐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뭐 들어보니까 어떠냐 또 물어보고 막 하는데 아, 참 만감이 많이 교차해서 남편한테 막 흥분된 말은 못하고 뭐 그냥 그랬어 라고 얘기하고 말았어요. 깍쟁이처럼.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 그 강의가 귀 속에서 맴맴맴맴 돌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그때부터 제 이제 인생을 고민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제가 남편한테 오빠 나 그 세미나를 좀 더 들어보고 싶다. 왠지 그 강의가 저한테는 이제 계기가 됐던 거죠. 생각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남편은 좀 놀랬던 거죠. 저를 애터미 사업을 시키려고 데려갔던 건 절대 아니었고 본인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와이프가 조금만 알고 가면 본인이 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를 좀 단돌이 시키려고 데려갔던 건데 제가 이제 그 반응이 아니니까 놀랬대요.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여자가 미쳤나 싶었더래요. 제가 이제 그 뒤로 제가 남편을 따라서 그때 청주에 있는 스폰서가 이제 끌고 있는 센터에 가서 이제 아침에 가서 오픈 미팅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 지금은 이제 장소가 바뀌었지만 그때 대전 신탄진에 안에 있는 작은 이제 회사였는데 그 안에 세미나에서 원데이 세미나를 들으러 갔고 그리고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를 이제 3회째 그러니까 3달이 지났을 때였겠죠. 3회째 이제 딱 들었을 때 귀가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그야말로 뚜껑이 쫙 날아간 거예요. 아, 이 애터미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야 진짜 좋은 제품 싸게 팔면 나처럼 많은 소비자들이 몰라서 안 쓰지 알면 쓰겠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처럼 무지했던 사람이 세미나만 열심히 들으면 머리가 열리겠구나. 가슴이 열리겠구나.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오빠 이 사업은 내가 해야 할 사업인 것 같아. 화장품도 내가 더 잘 팔 수 있을 것 같고 건강기능식품 내가 잘 팔 수 있을 것 같고 애터미에 있는 모든 제품들이 지금보다는 작은 이제 뭐 개수였지만 제가 자신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친정엄마 집에서 훔쳐온 제품이잖아요. 그죠? 그 떨어지면 내 돈 주고 산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의 가치는 나중이었지만 소비자가 누군가의 소개로 안내로 정말 잘 관리만 받으면 이 제품 좋은 거는 알 수 있겠구나. 더군다나 친정엄마처럼 좀 고가격이었던 제품들을 써봤던 분들이 다 바꿔가지고 쓰고 있는 걸 저는 증거로 봤어요. 친정엄마 주변에 뭐 대부분의 사모님 아줌마들이 애통 제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말리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 친정을 가면 늘 박스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면 그 박스가 없어.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박스가 막 쌓여 있어. 다음에 가면 또 그 박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그때 이상하다 느낀 거예요. 분명히 다단계 제품은 쌓여서 나갈 데가 없어야 되는데 장모님 한 보니까 애터미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설명도 잘 못해요. 뭐 애터미가 뭐냐고 물어봐도 뭐 뒤죽박죽이야. 정말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 뭐 발전소에서 뭐 고등어가 나오냐 뭐 화장품을 만드냐 뭐 이런 말처럼 밑도 끝도 없이 앞도 뒤도 없는 말들을 전달했던 친정 엄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엄마는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좋으니까 얘기했던 것 뿐인 거지 지금도 사업은 안 하세요. 정말 이상한 일인 거죠. 그렇죠? 그야말로 애터미를 물어다가 준 제비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그 씨앗을 날라준.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거를 보고 세미나를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했던 다단계는 물건이 쌓여서 건강기능식품을 먹다 못 먹어서 저희 아버님이 개 농장을 했었는데 그 개한테 먹일 만큼 정말 사람이 먹어도 효과가 없는 그런 제품이었는데 뭐 어머님도 열심히 드시고 주변 분들한테 정말 밑도 끝이 없이 야 써봐 있냐나 막 이러면서 먹어봐 있냐나 막 이러면서 막 대충 얘기하는데 막 제품이 나가는 걸 보고 야 이거는 정말 되는 사업이겠구나라고 느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애터미 그렇잖아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받아들이는 게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의 본질은 소비자가 넣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사업자가 잘한다고 회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하는 그 순간 그 회사는 끝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우리 남편이 그거를 아주 생견지명으로 알아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메시지를 좀 듣고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알아들을 정도면 다 알아듣겠다. 정말 근자감이 막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생겨난 거예요. 저희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승인을 한 거죠. 그래 좋다. 너랑 나랑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3개월 만에 부부사업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열정이었겠죠. 다들 애터미 하시는 분들 처음에 정말 뜨겁잖아요. 막 이제 다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랬어요. 저한테 6개월 안에 자기가 오토 판매사가 돼서 너한테 200만 원 막 찍히는 거 보여줄 거라고 막 의지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 막 철석같이 믿고 싶잖아요. 내가 좀 일을 덜해도 남편이 잘했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서로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 내 남편이 잘할 수 있겠지. 내 와이프가 잘할 수 있겠지. 약간 서로 미루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저희가 열정만으로 막 현장을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쉽게 나처럼 사람들이 빨리빨리 나와서 애터미를 쓰고 전달하고 사업을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내가 과한 액션을 하면 할수록 파격적인 행동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부부는 결단이 굉장히 빨랐어요. 결단이 무지하게 빨랐던 거예요. 다 때려치고 이제 애터미에 올인해서 우리가 3년 안에 무조건 1,000만 원을 버는 월천댁이 되자. 그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애터미를 바라보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30만 원, 어떤 사람들은 오토 판매사라고 이야기하는 200만 원 뭐 이렇겠지만 저는 처음부터 1,000만 원이었어요.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들으면 들을수록 박힌 게 뭐였냐면 3년 만에 스타마스터 1,000만 원, 3년 만에 스타마스터 1,000만 원. 이게 제 귀에 막 빙빙빙빙 돌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다짐을 했죠.
우리는 3년 안에 스타마스터 리더스 클럽을 입성하지 못하면 그때 우리 스폰서가 포크레인 기사 출신이 있으니까 땅을 파달라고 하자. 그리고 묻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는 무인도에 가서 살아야 된다. 대신에 조건은 뭐냐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애터미를 알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명단을 풀었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명단이 정리가 된다 안 된다?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날 사람, 덜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이 빨리빨리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단이 끝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뭐를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들 맞이하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공의 8단계라는 강의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A코어를 통해서 성공의 8단계라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궤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학습도 학습이지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느 기간 안에 그거를 이뤄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았었어요. 그때는 미비했지만 하면 할수록 그렇더라고요. 그 저희가 부부가 이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 거죠.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출근해서 매일 사람을 만나서 일일 목표를 세워서 그 일일 목표가 달성이 될 때까지는 집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항상 적은 인생 시나리오를 매일매일 체크하자. 그리고 시각화를 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는 힘은 우리의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은 누군가의 강의보다는 내가 직접 적어내려간 인생 시나리오가 우리의 최고의 힘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행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열심히 뛰면 뛸수록 어려운 시간은 빨리빨리 오더라는 거죠. 내가 많은 결단을 할수록 큰 행동을 할수록 어려운 일들이 점점점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멘탈이 살짝 무너지는 시간들이 왔어요. 한 번도 안 왔을 것 같죠. 저 여자는 왠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아주 야무지게 사업 잘했을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저도 애터미 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정말 정말 못난 엄마였고 못난 딸이었고 꿈도 없는 아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나를 바꾸려다 보니까 막 용트림을 했던 거죠. 용트림을 하면 할수록 저는 너무 막 아픈 거야.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죠. 나한테 두들겨 맞지. 막 옷 좀 잘못 입으면 남편이 막 뭐라고 하지. 어느 날은 비가 와가지고 좀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했더니 막 아침 배바람부터 막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지금 애터미 성공자의 모습이 맞냐라는 뭐 거의 학생 주임 출신답게 막 출신 맞냐 저를 막 지적을 막 하는 거예요. 네 모습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너의 모습을 보고 이 사업을 하겠냐. 어디서 막 주워들은 거 많아가지고 막 마누라한테 써먹는 거야 그거를. 딴 사람한테 얘기할 파트너가 한 명도 없으니까 오로지 마누라가 파트너인 것 마냥 아주 쓴소리는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이 가장 많이 변했던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가만히 듣고 보면 누군가가 나한테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할 때 기분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 잔소리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 나쁜지 아세요? 맞는 소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 왜 맞는 말을 굳이 대놓고 얘기하냐 이거야. 좀 돌려 말하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때 때려쳤어야 되는데 너무 애터미 비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때려치지 못하고 주섬주섬 옷을 갈아입고 다시 자존심은 상하지만 이 남자한테 질 수 없어. 이 남자만 성공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부부가 선의의 경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정말 6개월 정도를 막 진짜 기를 쓰고 악을 쓰고 달려가는데 세상만큼 사람들이 막 받아주지 않고 써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그랬죠. 오빠 나 진짜 애터미 비전 받고 애터미로 분명히 나 성공을 할 거고 나 진짜 애터미 대박인 거 알겠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한 몇 개월만 어디 마트 가서 바코드라도 찍으면 우리 숨이라도 쉴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저희는 부부사업부다 보니까 하루하루 뛰어서 그주그주 우리가 주급을 받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시겠지만 주급 7만 원, 15만 원 받아서 세상 생활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거기에 또 딸린 애까지 있어. 그러니 이 애가 제가 다행히 모유를 먹이고 알뜰살뜰 하게 했으니 망정이지. 그렇게 안 했으면 그래서 우리 애기는 이유식도 없이 바로 밥부터 먹였어요. 무슨 이유식도 사치야. 밥 먹어 밥. 김치 씻어서 밥 먹였어요.
생선 구워서 생선을 밥 먹이고 그러니까 그렇다 이유식도 해주지 못했어요. 정말 무슨 옛날 조선시대 여자 얘기 같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도 되더라고요. 그 환경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남편한테 제가 오빠 나 6개월만 어디 한 150만 원만 벌으면 좀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저희 남편이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영아, 네가 앞으로 5천만 원을 벌 여자인데 그래 한 달에 150만 원이면 하루에 그거 쪼개면 그죠? 한 40만 원짜리 때문에 네 5천만 원의 인생을 버릴 거냐? 네가 6개월간 그토록 무던히 남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네 6개월 때문에 모든 게 사라질 수 있다. 응? 너 그거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저한테 주옥 같은 명언을 남기셨죠. 네 인생의 가난은 이 순간뿐이다. 너는 앞으로 최고의 부자의 삶을 살 거니까 지금 이 가난을 즐겨!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가난을 즐기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와이프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미 6개월간 애터미에 푹 빠져있던 저는 그게 또 귀에 콱 박힌 거예요. 그렇지. 내가 가난해봐야 1년, 2년일 거고 앞으로 평생 나는 부자로 살 건데 이까짓 거 내가 하루벌이, 한 달벌이 삶을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 그래 내가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부부가 정말 쌀이 떨어지고 전기가 나가고 핸드폰 비는 3개월에 한 번씩 갚아 나가는 그런 삶을 1년이 조금 지났을까요? 어떤 지인이 애터미를 하겠다고 왔는데 남편이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만나야겠는 거야. 이 와이프 얘기 들어보니까 애터미를 안 하면 안 돼. 남편이 너무 비전이 없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공장 생활하는데 애는 셋이야. 그럼 이 남편이 앞으로 일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애들은 점점 커갈 거고 이제 우리는 또 남들의 인생 설계까지 해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인생 설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애터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좀 만나자. 그 남편을 이제 불러다가 막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남편이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그렇게 애터미가 잘 되면 돈 버는 거 보여달라 이거예요. 당신들 얼마 버니? 아 지금 우리 몇백 들어온다. 이렇게 약간 뻥을 조금 쳤어. 그때 이제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막 조금 더 높게 올렸어요. 보통 우리가 내가 200 벌 때 400 번다 해도 보여달라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400을 벌 거니까 200 벌 때 400 번다고 했고 400 벌 때 돈 1,000만 원 들어와 이랬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전의의 거짓말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조만간 3년 안에 1,000만 원을 벌 거니까. 우리는 상상 속에 늘 내 꿈 속에 노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예요? 저는 꿈을 갖고 노는 여자예요. 꿈을 매일 갖고 놀아요. 그건 내 마음이잖아. 그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뭐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러면 원천징수 같은 거 없냐 니네도 돈을 받으면 세금을 떼니까 있잖아요. 원천징수 우리 애터미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뗄 수 있어. 그래서 바로 센터로 가가지고 원천징수를 떼서 딱 그 사람도 보고 저희도 딱 보니까 이미 오토 판매사가 넘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가 애터미에서 이야기하는 오토 판매사구나. 근데 저희가 목표는 뭐였어요? 오토 판매사가 아니라 우리는 월 1,000만 원을 버는 나는 1,0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좀 먹고 살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11개월 차부터 200만 원 이상이 계속 넘어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거를 보고 애터미를 와이프에게 승인을 떨어줬어요. 너도 이제 애터미 해라. 되겠다. 와이프가 1년도 안 돼서 200만 원 벌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월급도 아니고 이 돈이 평생 나오는 200이라면 웬만한 그 최고 고위 그 공무원들보다 훨씬 나은 우리는 그 연금을 받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도 그 정도 개념은 아니까 야 이거 괜찮은 일인 것 같다고 와이프를 시켰어요. 그 저희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야 우리가 오토 판매사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애터미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무던히도 바라는 오토 판매사 그쵸? 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짜리만 평생 들어오는 시스템만 만들면 성공의 시작이고 이 모든 시작이 모든 거를 완성시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해놨을 때 뭐 자야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 막 풀어주잖아요. 저는 좀 숫자에 약해서 그런 숫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빨리빨리 내 주머니에 어떻게 하면 이 수당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저희가 이제 1년 정도를 어떻게 지내왔나 봤더니 정말 그 FM대로 정석대로 해왔다라는 거죠.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는 애터미에 몰입을 해서 전업자로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센터 출근을 하고 매주 매달 있는 세미나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 일일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7시 반이 8시쯤 저희 부부가 버스 터미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부족한 포인트를 해야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말씀하신 사형수의 마음으로 이 모가지에 칼을 들이대고 내가 오늘 이 포인트를 하지 못하면 나는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죠? 자, 우리가 열심히 하려면 할수록 이상하게 주변에서는 장애물이 생기죠. 느닷없이 친정 엄마가 네 새끼는 네가 키워라. 나 힘들어서 네 새끼 데리러 못 가겠다라는 둥 막 갑자기 막 딴정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정 엄마 쫓아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죠. 엄마, 나 3년만 기회를 줘. 3년만 엄마가 우리 진욱이 조금만 케어해주면 뭐 내가 데리고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제 1박 2일 세미나 갈 때 좀 봐주고 이제 우리가 아침에야 데려다 줄 수 있지만 혹시라도 늦으면 아이를 데리고 와야 돼. 저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되겠냐. 참고로 우리 아이를 픽업하러 가려면 친정엄마는 1시간 정도를 나오셔야 돼요. 그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 생각해 친정엄마도 귀찮으셨겠죠. 암만 이쁜 딸이고 손자여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부모님은 별로 없어요. 자기가 편하게 살고 싶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죄졌습니까? 시집간 딸 자식의 자식까지 또 키워야 되는 그런 나쁜 짐을 주는 딸이 되면 안 되거든. 근데 저는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엄마는 3년 뒤에 내가 월 2, 300만 원씩 생활비를 주는 멋진 딸이 돼 있을 거야. 그거 받고 싶으면 내 아이를 케어시켜줘. 그때 친정엄마가 알았어 라고 오케이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아이를 엄마가 친정엄마가 봐주셨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3년이었기 때문에 3년에서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쵸? 남들이 30년을 해도 50년을 해도 만들지 못하는 그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월 1,000만 원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겐 가장 귀한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러니까 애터미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애터미 뭐 6개월 했는데 뭐 1년 했는데 3년 했는데 왜 나는 돈이 안 되나요? 왜 나는 힘이 드나요? 왜 파트너가 안 생기나요? 정말 많은 그 주제를 가지고 스폰서분들과 아마 상담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장님이 정말 애터미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하루하루 온전히 애터미에 모든 것을 집중 몰입하셨냐? 정말 하루하루를 애터미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액션과 행동을 하셨냐? 보통은 대부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먼저 애터미가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자, 애터미가 가만 보면 하고 싶은 일들이 처음에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근데 분명히 그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면 애터미에서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은 애터미에서 해야 할 일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미나를 가면 많은 리더분들이 정말 주옥 같은 강의들로 많은 소스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누구나 똑같지만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겠죠. 그럼 우리는 그러한 세미나를 듣고 그 방법을 다 써먹어 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방법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저희 부부도 세미나에 갈 때마다 어느 리더분들의 이야기와 어느 리더분들의 그런 강의들에서 소스를 얻고 힌트를 얻어서 액션으로 취해 보는 거죠. 저는 그 당시에 그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강의했던 자 전업자라면 사업자라면 사형수의 마음으로 일을 목표를 분명히 정해서 이 포인트를 달성하지 않으면 달성할 때까지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야지. 왜?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애터미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전부니까. 그렇죠? 근데 내 생각과 나의 그 작은 무언가를 자꾸 개입시키다 보면 자꾸 이 시행착오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를 해보고 답을 내려야 되는데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보고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와서 그래요. 제가 오늘 뭐 어제 며칠 내가 싹 다 애터미 막 얘기해서 다 했는데 아무도 안 쓰고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애터미를 할 수가 없다. 애터미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사장님 도대체 며칠간 몇 명을 만나셨냐? 내가 오늘 어제 해가지고 한
5명 만났는데 안 돼. 애터미 아무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안 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국내만 해도 5천만의 회원과 전 세계를 따지면 정말 70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5명 만나고 애터미가 안 된대요. 자, 그럼 그건 진짜 안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아는 사람 기준으로 애터미 성공하는 거라면 여기 아무도 성공 못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하게 애터미 마케팅 중에 무한 단계라는, 그죠? 정말 무한으로 내 밑으로 내가 하건 내 소비자가 하건 내 파트너가 하건 내 스폰서가 하건 누가 했던 간에 두 줄에 내려가는 모든 라인이 무한 단계로 나에게 100% 모든 거를 공유해 주겠다라는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정한 기준 때문에 애터미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그런 분들의 애터미를 잘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자, 없는 사람 없는 가운데 희망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력이 없는 가운데 애터미가 유일무이하게 우리 모든 전 세계 서민들에게 기회를 줬다고 하는 이 시스템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을 알면 애터미가 뭐 힘들 수는 있죠. 사람마다. 그죠? 힘들 수는 있지만 안 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반대로 내가 힘드니까 애터미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힘듦인 거지 애터미의 힘듦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 초창기 세미나를 들었을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분명히 하겠구나. 내가 애터미를 하지 않아도 이 회사는 분명히 성장하겠구나. 왜? 본질적으로 애터미는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라도 애터미를 제대로만 알면 제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쟁이도 아니고 막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난 알아버렸어. 느꼈어. 애터미는 될 수밖에 없어. 왜 돼요? 나 같은 사람한테 너무 많은 기회를 준 도구라는 거예요. 자, 유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일반 프랜차이즈로 풀렸다면 우리는 재력이 있어야 돼. 자본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어떤 회사가 이 모든 기가 막힌 물류를 무료로 공짜로 주면서 네가 팔고 싶은 만큼 팔아라. 근데 거기서 34%를 너에게 매출로 다 내가 페이백 해주겠다. 이런 회사가 있어요, 없어요? 다단계 회사들이 그렇게 해준다고는 하지만 막상 가보면 팔 수 있는 제품이 일단 없고 일단 마케팅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수 제한이 있고 뭐 한계점이 없고 뭐 하여튼간 막 꼭지점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막 뭔가 스타 마케팅으로 나 같은 힘이 없고 멘탈이 약하고 약한 사람들은 버틸 수 없는 게 그동안 네트워크 마케팅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본질이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상대하는 회사가 아니었고 일반 유통과 경쟁을 할 거라고 회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유통회사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건 뭐예요? 제품만 좋으면 돼요. 회사가 출시해주고 있는 제품이 끝내주게 좋은데 말도 안 되게 싸면 소비자는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도 쉼없이 이 말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전달하는 과정 중에서 그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를 안 했거나 나는 필요 없어. 내지는 뭐 애터미 사업 나는 안 해.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애터미가 이렇게 기가 막힌 제품과 기가 막힌 회사의 마케팅과 정말 늑대는 성공할 수 없고 어린 양들만이 모여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원칙 중심의 최고의 회사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본질을 모르고 내 욕심과 내 작은 목표 때문에 무너지는 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월 200만 원 오토 판매사가 되는 방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나는 당연한 거지만 내 산하에 많은 나처럼 꿈을 꾸고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오토 판매사가 되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3년의 목표를 두고 뛰었지만 3년 8개월 차가 됐을 때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하고 월천댁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셨던 이유를 되돌아가 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랬던 거죠. 내가 월 1,000만 원이 되려면 내 산하에 수많은 오토 판매사가 생겨야 된다라고 쉼없이 우리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 중심이 됐어야 됐고 나와 함께하는 사업자, 파트너분들의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빨리 오더라라는 거예요.
별다른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생각을 어디에 꽂아놓고 이 사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자, 유통회사로서는 너무나 완벽한 회사예요. 소비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회사인데 이 멤버십을 100% 우리에게 공유를 해주겠다고 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는 사업자가 돼서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조직력을 가지고 팀워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달하는 사업이라고 하고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굴리는 거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쵸? 근데 함께 굴리면 굉장히 큰 덩어리가 나오죠. 자, 우리가 저도 로얄 마스터를 갖고 우리 친정님 로얄 마스터님도 로얄 마스터를 갈 때, 뭐 우리 스타 마스터 가시고 뭐 사람로즈 마스터 가실 때 혼자 굴린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 분들과 공감대 형성을 하고 신뢰를 쌓고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한 방향으로 여러 방법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서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큰 덩어리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다시 풀면 우리가 또 원하는 것들이 애터미에서는 시스템 중에 마케팅 중에 내가 이제 200만 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애터미가 이야기하는 상한가 월 5천만 원까지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팀워크를 결성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팀워크를 어떻게 해야 잘 맞출 수 있고 왜 팀워크 사업이라고 하는지 왜 스폰서와 파트너가 함께 해야 같이 그 굴레가 커질 수 있는 건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학교에서 반장 뽑으면 반장이 뭐 창업 격리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조직을 만들었을 때 그 팀이 결성이 됐을 때 왜 같이 성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고 챌린지를 하면 절대 우리가 어려움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다가갈 거라는 거죠. 근데 지레 겁먹고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 큰 걸 어떻게 만들어 이 큰 팀을 어떻게 이끌고 가 겁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연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회장님이 말씀 자장격지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죠. 스스로 장수가 되어 돌격해 나아가는 앞장서는 리더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 앞장서는 리더가 순서대로 성공하는 게 애텀이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회원번호 순서가 아니라 앞장서 나가는 리더의 순서대로 우리는 애터미를 성공하더라. 저희 부부가 없었어. 없는 애들이 아무리 꾸며도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트너분들도 아셨겠죠. 쟤네들은 없구나. 말은 막 너무너무 잘하고 열정도 좋고 회사도 완벽한데 쟤네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파트너분들 입장에서는 못 믿어온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이는 어리지. 가진 거는 없는 것 같지. 분명히 후원은 왔는데 밥은 또 못 사지. 맨날 뭔가 찌찌리 궁상 떠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가난의 때는 쉽게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이거를 내 멘탈을 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터미에 성공을 할 거니까 이 성공을 해야 내가 이때를 벗을 수 있으니까 나는 버텨야 돼. 그런 과정들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나를 끌어올리는 힘을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그 파트너분들이 나를 알아봐주는 시간이 오더라 안 오더라? 오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제 저 스폰서가 그만둘 것 같지도 않아. 나도 그만두지 않을 건데 저 스폰서가 그만두지 않을 거라면 아,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가만 지켜보니까 정말 열심히 뛰더라. 현장을 뛰고 정말 밤낮 없이 시간을 알뜰하게 온전히 모여서 애터미에서만 쓰더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사람들은 내가 잘 버는 돈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작은 연습들과 행동들이 쌓였을 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니까 그때 나에게 사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돈 많은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지할 수도 있고 어쩌면 가방끈이 짧을 수도 있고 이혼녀일 수도 있고 미혼녀일 수도 있고 막 세상에 뭔가 이렇게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힘을 갖고 달려나갈 수 있는 여기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도구는 애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어려움 뭔가 내가 갖고 있는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바른 자세와 바른 생각으로 내 행동만 한다면 그걸 알아봐 주는 사람이 기필코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토판매사가 되는 방향과 방법은 여러 가지, 방향이 하나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그 시절을 겪어내야 되는 것 중에 대가지울이 뭐냐면 정말 지루하게 짝이 없는 반복적인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게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꾸 뭔가 새로운 것만을 원하면 금방 지치게 돼 있어요, 되려. 이것 되는데 안 되고 저것 되는데 안 됐어. 근데 우리가 한 가지라도 뭔가 끝까지 답을 뭔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내가 행동거지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파트너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뭔가는 나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제가요 1년간 정말 쉼없이 하루하루 12시간 24시간을 애터미에 몰입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정말 하루하루 목표를 두고 뛰어오다 보니 정말 7만 원부터 차곡차곡 올라오다 보니까 200이 되고 200이 되는 그 궤도에 들어서니까 좌우의 파트너분들이 나오더라. 나는 그분들에게 똑같이 전달했을 뿐이다. 근데 그 전달 과정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버티고 있는 거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떠나더라. 근데 그 떠나는 것도 우리는 과정인 거고 그 떠나고 오고 하는 거를 버텨내야 내가 월 1,000만 원이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내 사나이에 또 오토 판매사가 나오더라. 자, 결국 우리가 애터미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던 내용 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는 세일즈 마스터를 많이 만드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현장에서 그 얘기가 뭐냐면 애터미의 프라이드를 갖고 애터미 제품에 반해서 나의 꿈을 갖고 현장을 뛰는 사람들이 세일즈 마스터인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본질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쵸? 회사에 미치던 제품에 미치던 내 꿈에 미치던 뭐에는 분명히 미쳐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내가 가장 큰 힘을 이뤄낼 수 있는 게 나의 꿈이고 나의 목표고 내가 몇 년 후에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나만의 정말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의 성공이 아니라 정말 내실에서 단단해가지고 내가 정말 잘 되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정말 안에서부터 내가 차근차근 해내가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 시나리오는 뭐였어요? 일단 우리 부부가 정말 잘 살아야지만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데 자 노후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양가 부모님이 노후를 맞이할 때 이 노후 자금 대책을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용돈 드리지 말고 생활비를 드려야 이 부모들도 편하게 사신다 이거예요. 자 양가 부모님 우리가 생활비를 들어야 되는 그 인생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 아들 정말 엄마 아빠가 이 어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시작했던 애터미 때문에 엄마 아빠 품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오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일반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게 하는 애기엄마들 많아요. 그렇죠? 한 달에 2,300만 원 벌려도 정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당연했었어요. 내가 월 5천 떼게 될 건데 아이를 잠깐 이거는 보류다. 잠깐 내가 아이를 보류시켜 놓는 거지 이 아이 인생을 책임지려면 내가 월 5천 떼긴 되어 있어야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그게 꿈이었고 정말 그 월세방을 전전긍긍하고 정말 따뜻한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저희의 또 다른 꿈이었고 정말 따뜻한 집 하나 마련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늘어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젊으니까 멋진 차도 사고 싶고 그래도 멋진 곳에 여행 가서 정말 시간과 경제에 내가 구애받지 않는 그런 삶이 저는 노후를 맞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후라는 게 꼭 나이 60 이후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젊으면 젊을수록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우리가 애터미에 성공을 하면 정말 1년 1년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그러니까 젊다고 부러운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하는 내 나이에서 1년이라도 빨리빨리 땡겨야 내가 1년 더, 2년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정말 처음 애터미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인생 시나리오가 완성될 때까지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나의 인생 시나리오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였고 그게 꿈이었어. 그러니까 그런 시절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뤄내야 할 걸 너무 명확하니까. 단순히 물질적인 거였다면 내가 뭐 꽂히는 통장만이 꿈이었고 뭐 보여주는 집이 전부였다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위까지 거 집 좁으면 어때? 응? 뭐 위까지 거 차 그냥 좀 작은 거 끌면 어때? 사람마다 가치는 다 다르니까 꼭 뭐 큰 집 좋은 차야지만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내 안에 내실부터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하다 보면요. 그게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처음에 작게는 20만 원, 30만 원부터 시작했던 부모님들에게 드렸던 용돈이 어느 날 5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되고 어느 날 정말 양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걸 모든 걸 해결해 주다 보니까 야 이제는 정말 우리가 멋진 집도 만들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면서 우리 아이 이제 정말 좋은 곳에 보내서 좋은 공부할 수 있도록 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 그 과정만 또 된다면 진짜 우리 부부가 더 멋지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정말 뜨거운 꿈을 내 가까운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 이게 1순위의 목표가 되다 보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왔어도 이겨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를 정말 디테일하고 명확한 기간을 정해서 이뤄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작던 크던 자꾸 이뤄내는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해야 그 다음 큰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걸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한테 됐던 남편에게 됐건 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한테 됐건 자꾸 우리가 공약을 하는 거죠. 제가 애텀을 통해서 몇 년 후에 이렇게 삶을 살 건데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조금씩 해드릴 겁니다. 근데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턱대고 3년 뒤에 5년 뒤에 이것만 얘기하고 해나가는 게 없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기 엄마들은 뭐 애가 셋인데 방이 하나라서 뭐 2층 침대를 사가지고 막 이게 꿈이래. 그 2층 침대 사주고 싶으면 저는 그래요. 그러면 판매해서 도전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우리가 직급수당 50만 원 보너스 들어오니까 2층 침대 너무 비싼 거 말고 한 7, 80만 원짜리 사줄 수 있지 않냐. 근데 그게 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그걸 움직이시면서 소비자도 만들고 그로 인해 후속 관리하다 보면 또 진취적으로 나아가다 보면 자발적인 재구매를 통해서 그 돈이 쓴 게 아니라 또 들어오게 되는 일이 되는 거다. 인컴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일인 거다. 저는 그렇게 도전 많이 시켰어요. 2층 침대 사줘야 되니까 도전시켰고 세탁기 바꿔야 돼가지고 도전시켰고 뭐 이제 작은 차에서 큰 차를 바꿔야 된대. 그 차를 한꺼번에 내 돈 주고 다 살려면 돈이 없죠. 당연히 너무 힘들지. 그 이거를 월로 나누면 한 50만 원 정도 내면 그래도 한국에서 괜찮은 차 끌 수 있지 않냐. 그러면 판매해서 도전하셔라. 그럼 직급수당 나온다. 첫 달 그거를 메꾸고 계속 우리 한 장 띄고 사람 만나서 지속적인 후속 관리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월 50만 원, 100만 원 내 차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참 말은요. 말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갖다 붙이냐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그렇게 갖다 붙였어. 근데 그렇게 왜 갖다 붙였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했고 결과를 내봤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뿐인 거지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많은 파트너분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일단 저질러라. 저질러야 내가 움직인다. 저지르지 않으면 절대 사람 움직이지 않게 돼 있어요. 결단이 안 서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지 왜? 애텀이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쵸? 아무도 사장님들이 느리다고 못한다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 대부분의 스폰서들이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됩니다. 성공합니다. 이 말만 하지 누구도 나를 향해 느리다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어쩌면 저는 이것도 애텀이 최고 비전이 아닌가 보는 거예요. 어떤 사회에서 무능력한 그 직원에게 어떤 사장이 자르면 잘랐지. 너는 할 수 있어. 넌 될 수 있어. 이러는 회사가 어딨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장님은 잘하든 못하든 뛰는 만큼의 모든 배상은 통장으로 7만 원씩 보내주고 있고 그 옆에서 정말 꿈 많은 스폰서들이 안내를 해주고 있고 맞죠? 그것만큼 우리가 애터미의 최고의 기회가 이거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대한 꿈은 분명히 꾸지만 그거를 이뤄내기 위한 그 단기 목표가 분명히 있어서 그걸 자꾸 하나하나 해내가는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오토 판매사가 아직 안 됐어. 그러면 힘듦과 어려움보다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루하루 사람들을 만나서 목표 설정을 이루고 내가 하루하루 4만에서 5만 PB를 난 무조건 해낼 거야. 그 나의 결단력 있는 목표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팔아서 5만 PB를 쓰던 엄마한테 팔아서 5만 PB를 쓰던 자꾸 그 연습을 해서 주마다 내 통장에 애터미가 주는 그 급여를 받아봐야 아 진짜 이렇게 움직이니까 되는구나라는 내가 스스로 인지하는 그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지루할 수 있고 그게 제일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초창기 때 그 지루하고 재미없고 불편한 것들을 하루하루 해내가야 1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2년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로얄마스터 이상 정말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그 자리에 간다라는 거죠. 그쵸? 어떤 누구도 애터미에서 깨갱발로 정말 삽질 한번 해가지고 직급 가신 분은 한 분도 없으세요.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겪어 나갔기 때문에. 근데 너무 어려운 것들을 계속 복잡한 것들만 이야기하면 파트너분들이 어려워하니까 스폰서분들은 어떻게 하면 파트너분들이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안내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도전이란 타이틀이 나올 수도 있고 팀워크라는 타이틀이 나와서 우리가 함께 뛰면 됩니다. 자, 우리가 분기마다 각자의 목표를 세워서 합치면 누군가의 큰 덩어리가 나온다. 지금은 내가 아닐 수 있지만 순서대로 하다 보면 그 순서가 나한테도 분명히 온다. 그쵸? 저희가 로얄 마스터 갈 때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에이전트가 있었고 세일즈 마스터가 있었고 세일즈 마스터에서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세일즈 마스터 유지가 있었어요. 이 과정이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만나야 되고 계속 이야기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전달도 해야 되고 비전도 줘야 되고 가끔가다 돈 버는 거 보여달라고 하면 뻥도 좀 쳐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심에는 조금 아직 200은 안 되지만 200이 될 거야 라고 외쳐야 되니까 그게 우리의 자장격지라는 거죠. 그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내가 200에 400만 원이 될 거라는 상상을 하고 스스로 앞에 나아가서 애터미를 모르던 알던 쓰던 안 쓰던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외치는 일을 해야지만 그게 시작점과 동시에 마지막 점이 되더라. 그것만 복제만 된다면 나와 같이 그 행동을 1년씩 하는 파트너가 계속 복제만 된다면 우리는 임페리얼 마스터에서 오토 임페리얼 5천만 대 5천만이 맞는 그 궤도에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 이 정리를 우리는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꽉 집어넣고 어디로 가야 돼요? 현장으로 뛰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초창기 때는 아마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이게 기회이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서 어차피 나는 센터 가는 것도 싫었고 누구 꼴 보기도 싫었는데 잘 됐어. 근데 온라인에 오락하니까 진짜 그 인간 꼴도 보고 싶고 애터미 나 적당히 하고 싶은데 왜 또 온라인을 만든데 막 여러 가지 부류의 사장님들이 계셨겠지만 결국에는 또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시대에 따라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또 누군가는 이 온라인을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또 팀워크를 맞춰서 꿈을 그리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성장을 한다 안 한다 분명히 하더라는 거죠. 저희도 뭐 2월달 3월달은 놀고 먹었어요. 그때는 뭐 코로나가 터지긴 했지만 되게 막 심하게 이런 관리했던 때가 아니어가지고 2월달에는 정말 전국 일주를 했고 3월달에는 2월달에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저기 좋은 나라도 가서 여행도 하고 3월달에는 둘이 또 발리 가가지고 또 스키스쿠버 해가지고 자격증도 따고 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4월, 5월부터 막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모든 이제 세미나가 계속 이제 주체가 안 되고 센터도 자꾸 폐쇄가 되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찰나에 회사가 정말 멋진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을 자꾸 추진해 주면서 그래도 뭔가 갈구하고 있고 저희 역시도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고민하다 보니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아마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센터에서도 보면 늦는 분들은 늘 늦죠. 그쵸? 그리고 맨날 나가시는 분들 맨날 나가. 근데 이게 온라인도 똑같아요. 늦는 분들은 똑같이 늦게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제일 빨리 나가.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가 미팅하다가 이제 이거는 약간 에피소드인데 꼭 늦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항상 그분만 늦어. 우리 김지숙님이 정말 위트 있게 이 말을 했어. 아니 우리 사업자님은 저기 줌 미팅을 버스 타고 오시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세요? 온라인 때, 그러니까 오프라인 때는 뭐 차핑이 되고 머핑이 되고 할 수 있는데 이 온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화장실에 있다가도 킬 수 있는 게 온라인 조회고 온라인 미팅일 수 있는데 이거는 이게 뭐예요, 결국 내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애터미가 생각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게 이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걸 평정해 줬어요. 그래서 평소에 오프라인 때 열심히 만들어갔던 분들은 온라인도 잘해. 이렇게 모여 하면 막 일시사천리 짜라락 모여가지고 잘하는 팀이 있는 반면에
어떤 팀이 이것도 세워라, 내워라. 온라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만나도 안 되는데 온라인이 되겠느냐. 온라인 가지고 신규가 느느냐. 온라인에 사업 설명이 어떻게 되느냐. 막 온갖 핑계를 다 대. 그럼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프라인도 안 되는데 온라인도 안 되면 그분은 저승가사 해야 돼. 그죠? 저승사자랑 뭐 애터미를 하든지 이승에서는 끝난 거야. 그죠? 근데 애터미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다고. 자, 애터미가 신기하게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회장님이 얘기했던 그대로 가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띵띵띠링띵 팅. 이게 남 얘기가 아니야. 진짜 애터미의 슬로건일 수도 있는 그런 멜로디였던 거예요. 생각대로 무조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애터미 사업이 정말 내 생각대로만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나요? 정말 내가 된다고? 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내가 5천만 원을 번다고? 대박! 그럼 내가 지금부터 뭘 준비해야 되지? 내가 지금부터 월 5천대이 되기 위해서 뭘 연습해야 되지?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뛰다 보면 뭐가 돼 있냐면요.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생각은 물론이고 모습부터 걸음걸이부터 모든 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샤론 로즈 마스터 때 어려웠지만 미쳐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더 미쳐있던 시절. 그때 주변 사람들이 뭐냐, 야, 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눈만 보고 있으면 뜨거워 죽겠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최고만을 리크루팅을 했어요. 막 말하는 족족이 점쟁이가 된 것도 아닌데 사업자가 그때 막 물밀듯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몸소 느낀 거야. 아, 이런 거구나, 애터미는. 내가 정말 어떤 의지로 어떠한 멘탈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떤 힘으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겠구나. 그 결론 뭐예요?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한 거다.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내가 못 알아들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배워가고 느껴가고 배워가고 느껴가고를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부터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반복적인 일들을 공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 지금 굉장히 지루하네? 그럼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 야, 굉장히 힘드네? 야, 지금 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아, 저 사람 나한테 부정을 들어? 너무 잘하고 있어. 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다 쓰면 우리는 기회가 없어요. 그쵸? 근데 가는 족족이 모르고 가는 족족이 안 쓰면 그건 다 내 거잖아요. 내가 하면 내 건 거예요. 내가 하면 내 건 거고. 그쵸?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온라인도 온라인이지만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은 강의 딱 끝나면 뛰쳐나가는 거 지나가다 붙들고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라 애터미를 아십니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난리 이 시국에도 애터미라는 회사는 승승장구해서 아시죠? 올 연말에 아마 매출이 2조 원 찍을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애터미 매출이. 진짜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떠한 기업이 올 1년, 그쵸? 코로나가 정말 1월 달부터 터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이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죠? 근데 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어떤 사람들은 안 되겠지만 저희는 매출 한번 안 떨어지고 되려 올라갔어. 응? 후원수당도 올라가고 뭐 직급이야 뭐 계속 우리는 로얄 마스터니까. 근데 뭐가 돼요?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궤도에 계속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궤도가 저희만 다가갈까요? 저희와 함께 뛰고 있는 많은 파트너분들이 그 궤도에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도 한국뿐만 아니라 저희 산하에 여러 나눠져 있는 해외에 있는 분들조차도 그런 걸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여기가 그 랜선 집들이 때 봤던 제 컴퓨터 방인데 아침에 여기 출근해가지고 밤 12시 되면 나가요. 나갈 길이 없어. 왜 계속 미팅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자, 온라인이기 전에는 우리가 오프라인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을, 중국을, 뭐 싱가포르를, 뭐 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만났단 말이야. 근데 이 온라인이 참 감사한 게 다 만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매주 그분들을 만날 수 있고 그분들과 미팅 안에서 우리가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멋진 결과들도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스스로 움직이자.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신정현 로얄 마스터님이 이런 장을 만들어서 이런 과정들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어.
그럼 각자 끝나고 나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샤론 로즈 마스터님끼리 또 다이아몬드 마스터님끼리 파트너 모아두고 또 후속 관리하시고 이랬냐 저랬냐 우리 오프라인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공간만 분리했던 것 뿐인 거지 하는 일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 때 잘했던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잘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오프라인 때 안 했던 사람들은 온라인에서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기회인 거야. 안 볼 수 있는 기회.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자, 온라인이 우리가 정말 글로벌 원서버라는 걸 증거를 시켜주고 또 우리가 세미나 때도 느낄 수 있죠. 1박 2일, 우리 석세스 세미나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쵸? 애터미가 보여주는 비전과 그 안에 정말 수많은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동안은 우리가 안 보여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었지만 애터미가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온라인에 대한 이런 강의는요. 약간 마이너스가 뭐냐면 뒤죽박죽이야.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해요. 원래 제가 좀 그래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이 자꾸 화제가 돌아가는데 어쨌건 저희 부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과정이 그랬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우리의 목표와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 스폰서가 꿈을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건 나한텐 최고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달려가고 있는 스폰서 바지가랑이 딱 붙들고 그쵸? 늘어지지 마시고 딱 붙들고 질질 끌려가더라도 끌려만 가시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2021년도에 나에게 다가오는 애터미는 또 다른 애터미로 다가올 거라는 거죠. 정말 우리 202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쵸?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헛되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최고의 2020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장이 풍장이 사나이의 이 멋진 리더분들이 막 이름도 되게 멋있어. 막 청춘, 최강, 뭐 열정, 뭐 장난 아니야. 이름만 들어도 막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움이 정말 온라인상에서도 서로가 느낄 수 있게끔 정말 현장에서 각자의 소리를 많이 내면서 또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가 보면 2021년에 굉장히 또 멋진 팀으로 성장하셔가지고 좋은 소식이 들리는 그 시간이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쳐 있을 수도 있지만 애터미인들은 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애터미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만 믿고 서로가 믿고 우리가 최고의 멋진 사업을 이뤄서 서로가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번 나아가 보자 라고 정말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멋진 리더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강의였지만 시간이 또 금방금방 가요. 그렇죠? 희한하게. 저는 입만 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방에서 나갈 때는 목이 나가 있어. 정말 1번 방에 가서 들어 누워버려요.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또 미팅이 있어가지고 또 그거 마무리하고 또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또 반가 식구분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또 아는 분들 얼굴이 보이니까 더 반가워요. 이제 식구나 마찬가지죠. 뭐 우리는 그쵸. 애터미에서 1년 이상 되면 다 식구예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형제 라인이라고 하죠. 형제 우리 형제. 그러니까 서로가 좀 의지하면서 이미 성공하신 분들의 그런 길을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멋진 마무리 하셔서 멋진 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